어제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그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반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증언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완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전의 변론기일과 다르게 그동안 윤 대통령 측과 좀 다른 진술을 했던 배치되는 의견을 냈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됐었는데요. 먼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헌재가 왜 대통령이 직접 물을 수 있는 신문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예. 저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했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들고 두 번째는 이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누구를 체포해라. 그다음에 국회를 해제를 탄핵 해제를 막기 위해서 뭔가 해라.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누가 이렇게 지시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전 1차장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싹 잡아들여라 이번 기회에 정리해라 했는데 그 목적어는 본인이 듣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이제 여인영 전 차장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통해 가지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인영 방첩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그 명단은 사실상 김영현 전 장관으로부터 들었지 대통령한테 들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정치인 누구누구를 체포해라 이게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했느냐, 뭐 4명이 들어가서 팔다리 들고 나와라. 그다음에 뭐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뭐 그런 얘기를 했냐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은 내가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다. 그리고 공소장에 대해서 좀 의문을 했어요. 내가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제3자의 이야기가 좀 들어간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지금 검찰의 공소장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거를 어떤 증거로서 보려고 하는데 공소장과 실제 거기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내용이 좀 배치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대통령과 어제 나왔던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입장과 비슷한 면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딱 단정지어서 명쾌하게 뭐 누구 말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나오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반적인 생각을 들어봤고요. 어제 오후 2시부터 9시쯤까지 7시간여 긴 시간 진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4차 변론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일단 좀 차이점을 먼저 보면 지난번 김용현 전 장관과의 대질신문, 사실상 대질신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가 그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거는 왜 넣었어, 뭐 이러면서 5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당시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어제 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안건이 가장 쟁점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뭐 싹 다 잡아들여라든지 또는 끌어내라든지 이런 지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질문했듯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내가 언제 그런 얘기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반론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 그냥 넓게 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부분만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4차 변론과의 차이점 측면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옹색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 4차 변론 끝나고 나서 하나의 밈이 유행을 했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그랬다. 참 요원을 끌어내는 것도 참 웃긴 일이지만 이번 5차 변론에서도 또다시 목적어를 둘러싼 듣기평가를 실시를 했어요. 싹 다 잡아들여. 이게 본인은 목적어를 빼고 얘기한 거다. 간첩 잡아들이라고 한 거다. 그랬는데 이 싹 다 잡아들여라고 해놓고 누구랑 상의하라고 그랬습니까? 방첩사령관하고 상의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방첩사령관이 뭘 요구를 했나요? 정치인들 지금 위치 파악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 잡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의 귀결은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또 이재명 대표를 갖다가 재판했던 판사
이분들이 다 간첩인 겁니까?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차 변론도 그렇고 5차 변론도 그렇고 전 국민 듣기 평가의 궤변의 연속이자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최대 관심은 핵심 증인이죠. 이진우, 여인형, 홍장원 이 3인의 입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적극 답변에 나선 반면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 2명은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홍장원 전 차장의 어떤 진술이 좀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싹 다 잡아들여. 근데 이번 기회에 정리해 이 얘기를 했는데 예. 그때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그 계엄 이후에 한겨레의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잡아들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조태용 원장과의 관계입니다. 본인은 여러 대통령과의 어떤 전화 통화 이후에 조태용 국정원장한테 보고를 했다. 근데 묵살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네. 국회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전에는 내가 그 국회에 있는 정무위 회의 소위 말해서 이제 이른바 국정원 2차장, 3차장 그런 사람들과 회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에는 정무위에서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내가 회의 2회 끝나고 나서 국정원 원장을 따로 만나서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얘기가 단순히 수치가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날의 기억들은 국민들도 굉장히 강렬할 텐데 왜 그런 얘기조차도 그렇게 틀릴 수 있는지 그렇다면 이분에 대해서 혹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분이 계엄 이후에 그 다음 날 국정원 원장한테 조태용 원장한테 이거 이재명 대표한테 좀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왜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합니까? 왜 설명을 합니까? 국회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가서 여야가 있는 입장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이 3일 날 그날 상황이 있었어요. 4일 날 상황이 있었는데 이 6일 날 이 일이 좀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6일 날 왜 알려지기 시작하냐? 이분이 본인이 적었다고 하는 메모가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 이분이 문제가 있어서 사표를 수리받은 다음 이후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진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본인의 거취와 상관없이 그걸 알릴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저간의 사정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분의 어떤 말의 신빙성, 무게에 있어서는 뭐 국민들이 그다음에 또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할 거라 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명의 사령관들은 대부분의 쟁점 질문에 대해서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답변을 좀 거부한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결국은 지금의 상황이 본인들이 재판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의 어떤 무게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더 신중하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또 여기 나와서도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기소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분의 말에 대해서 사후에 검증될 어떤 공간이 없는 거죠. 하지만 이분들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또 책임을 지을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위증이 있을 때 더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신중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공수처 수사와 검찰 수사에서 만들어지는 그 공소장에 있는 내용들이 이분들이 진짜 직접적인 진술에 의해서 의한 거냐 아니면 이분의 진술이 직접적인 게 아니라 제3의 진술을 통해 가지고 얘기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이분들이 어떤 재판 과정에서 그거를 배척해 나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도 수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그게 없어요. 근데 공소장에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정황이란 것들이 그때 충분히 그 피의자의 어떤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 속에서 그게 이루어진 건지 그 여부는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핵심 증인 3명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이진우 여인영 전 사령관의 묵비권, 사실상 침묵, 진술 거부에 대해서 결국은 위증과 내란 인정 사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침묵을 선택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 또 대변인 측에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지 않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맞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본인이 검찰에 진술했던 내용과 또 국민들 앞에서 했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또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그런 짓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본인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 부당한 짓이잖아요. 예를 들어 정치인을 체포하라던가 국회를 갖다 장악하라던가 이런 건 부당한 짓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부당한 지시를 듣고 본인이 그렇게 행했다 그러면 이거는 내란을 인정한 꼴이 되거든요. 예. 내란 주요 종사자로서 처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위증과 내란 인정이라고 하는 이 딜레마 속에서 결국은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국민들이 바라보거나 또 재판부가 바라봤을 때 우리가 범인을 체포했을 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묵비권을 갖다가 행사했을 때 행사하는 게 더 유리한지 안 하는 게 유리한지를 따져보는 거잖아요. 예. 그런 기회를 주는 건데 그런 점에서 결과적으로 이 두 분이 진술 거부를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상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그런 게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것이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즉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위증과 내란 인정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점에서 재판부나 국민들이 왜 진술을 거부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 아니었나 봅니다. 예.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뭔가 지시를 내렸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던 두 사령관이었는데 어제 탄핵 심판에서는 관련된 질문에서는 답변을 거부했단 말이죠. 그러나 진술을 이어갔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것과 반대되는 그런 진술이 있었는지 여부도 궁금한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내용 중에 이진우 전 사령관의 이야기가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데요. 예. 하나는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지시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어요. 자, 예. 이거를 갖다가 인정하게 되면은 누가 보더라도 총 쏘고 국회 들어가라는 거는 불법 짓이잖아요. 예. 내란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본인은 내란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짓이 없었는데요. 그러는 순간 본인이 진술한 내용과도 다르고 또 주변에 이진우 전 사령관 주변에 당시에 참모들 옆에 있던 참모들이 보고 들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위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거부권, 즉 진술 거부밖에 없었다. 하지만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가 있었냐에 대해서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예. 국회 봉쇄. 저는 이 국회 봉쇄라고 하는 키워드, 단어가 그 당시에 직접 사용됐냐 안 됐냐에 대해서는 이진우 사령관이 그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국회 봉쇄라는 말 자체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고 했던 지시는 말 못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국회 봉쇄 지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거부를 했는데 왜 총 쏴서 들어가라고 하는 지시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냐. 결국은 앞에 대해서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형사재판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진술 거부를 한 거다.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국회 봉쇄라고 하는 키워드는 없었다. 그렇지만 그것과 유사한 맥락의 이야기는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거를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특히나 이제 탄핵 심판 전에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당시에 총을 쏴서라도 의원을 끌어내라 언급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거부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국회 봉쇄 지시 여부를 묻자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던 부분들 몇 가지 질문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답변한 부분도 있었지만 답변을 거부한 내용도 많았습니다. 이진우 사령관의 어제 답변의 어떤 태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대통령의 헌재 심판 과정 속에서 증인이면서 예. 본인의 형사 재판의 이제 피고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술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그거를 무조건 인정했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에 대해서 뭔가 본인이 입장을 밝힘으로써 본인이 예스냐 노를 이렇게 밝힘으로써 본인의 어떤 재판 과정에서 유불리가 또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좀 과하게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그거를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부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제가 볼 땐 좀 나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짚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곽정군 전 사령관 관련해서
제 인원이냐 요원이냐 의원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명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특위에서 얘기를 했죠? 얘기했는데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유튜브에서 한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원 요원이 맞습니다. 그게 맞다고 했고 다만 앞에 다른 걸 얘기했을 때 갑자기 김병주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이 치고 들어온 거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의원이라고 하니까 내가 앞부분에 한 얘기를 생각하면서 그건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공개된 내용은 요원이 맞습니다. 사실상 그걸 또 인정한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예. 국민들은 듣기 평가했다고 다 그게 의원이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도 그건 요원인데 앞에서 흐름상은 맞는데 그 전에 국회의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냐 했을 때 자기가 그 앞부분을 생각하면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모든 것들이 진실은 맥락 속에서 전후관계를 보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이 자체가 도리어 어떤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게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 사건이 일어나고 뭐 계엄이 있고 그 이후의 상황 우리가 직접적으로 봤던 것들이 다 진실 같지만 전후 맥락을 봤을 때 우리가 한 단면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팩트를 근거로 해서 차분하게 좀 살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더더욱 느끼는 건 뭐냐면 네. 대통령의 방어권이란 거는 진짜 적극적으로 행사돼야 된다. 왜냐? 대통령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 아닙니까? 선거를 통해서. 예. 근데 헌재에서 만약에 방어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기일에 쫓기다 하다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탄핵이 됐는데 만약에 탄핵이 됐는데 다른 그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왔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걸 하나하나 팩트에 근거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제 사실 청문회에서 그 의원 요원을 말했던 것에 있어서는 곽정권 전 사령관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있었고 네. 그리고 계엄이 완료가 되고 나서는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는 요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일이죠. 내일 있을 이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어떤 얘기를 나올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국조특위 이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말을 듣고 싶었고 그분을 따르고 싶었습니다만 체포 명령은 도저히 따를 수가 없었다라는 그 발언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홍장원 처장의 이 발언들은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은 애초에 즉 체포조가 있었는지 또 예.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의 사실은 첫 출발 발단이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이 없었다라면은 체포조 운영은 아마도 덮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 좀 그런 점에서 홍장원 전 차장의 어제의 진술은 굉장히 중요했고 또 거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네. 윤 대통령은 이걸 어떻게 방어할까? 앞서 얘기했듯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4차 변론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 웃으면서 이런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본인의 말의 신빙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는 또다시 목적어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의 취지는 간첩을 잡아들이는 데 집중해라. 그것을 갖다가 방첩사하고 협의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홍 전 차장이 잘못 알아들은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시와 그것을 받는 사람들 특히나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육성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 맥락과 내용을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금 전에 계엄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계엄 발표되고 나서 싹 다 잡아들여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다 정리해 그렇게 얘기해놓고 구체적인 거는 방첩사령관하고 상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방첩사령관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누구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거 잡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홍장원 전 차장 입장에서는 싹 다 잡아들여라고 하는 거를 바보가 아니잖아요. 국정원 1차장이 바보입니까? 간첩 잡으라는 얘기하고 정치인 잡아들이라는 얘기하고 그것도 구분 못하면 국정원 1차장 왜 합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과거에 있었던 듣기평가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요원인지 의원인지 그것에 이어서 결국은 본인의 어떤 그 부당하고 불법하고 내란 지시와 같은 이런 지시를 갖다가 지금이나마 뒤늦게 이걸 갖다 수습하기 위해서 또다시 간첩 얘기를 꺼낸 거 아니냐. 참 그걸 듣고 있는 국정원 차장이나
또 군대 사령관들이 부대 사령관들이 바보입니까? 저는 그분들의 그 증언이 구체적인 그 당시의 계엄 발표 상황 이후에 굉장히 구체적인 지시였고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들이 정치인에 대한 체포 또 국회에 대한 침탈 이런 것들이 명백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것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가장 주목되던 부분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나서 오후 10시 53분쯤에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싹 다 잡아들여라. 목적어를 뭐 분명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 체포조 명단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메모를 했다는 건데 네. 여기서 윤 대통령은 어제 간첩을 잘 잡으라 이런 지시였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어제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누구누구를 잡아들여라, 싹 잡아들여라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잡아들여라에 대해서 목적어가 없는 상태인데 예. 1차장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이해한다는 측면 아닙니까?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행간이 존재한다는 거죠. 행간이 존재하고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시적으로 문맥상 이해한다는 건데 그 문맥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증거 처음에는 그 메모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흘렸었고 나중에 그 보좌관이라고 하나요? 다른 사람 예. 소위 말해서 이제 같이 있는 분이 그거를 다시 정자로 썼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또 밝힐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본인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주 명시적으로 목적까지 얘기를 했다고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간첩이라고 얘기했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본질은 뭐냐면 대통령이 누구를 구체적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대통령한테 지시받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한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뭘 구체적으로 누굴 대상으로 하느냐는 좀 떠 있는 겁니다. 직접적인 어떤 증거가 나온 건 아니고 이것도 진술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민주당이나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자꾸 특기 평가 얘기하면서 바이든 날리면 얘기를 하지만 이게 문제입니다. 바이든 날리면의 진실이 정해졌어요.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보냐 그거는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때 용어가 뭐냐면 저는 그때 갔었습니다. 미국에. 예. 그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 땡땡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 그때 국제사회에 기여를 하겠다고 1억 달러 관련해서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야당에서 이걸 안 해주면 내가 속된 말로 쪽팔려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되느냐가 문맥이 맞다고 해서 됐어요. 근데 그거를 그 MBC에서는 바이든이라고 딱 자막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국회 앞에 미국이라는 그 가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짜 뉴스를 하고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맞지 않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체포조와 관련해서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방문했었습니다. 예. 그때 저는 왜 체포하라고 그랬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난 그런 지시한 적 없는데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포고령 위반했으니까 체포하려고 했겠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얘기를 다시 돌이켜보면 체포조 운영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체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홍장원 전 차장에게 싹 다 잡아들으라고 한 것이 간첩인지 정치인인지가 그 다음날 한동훈 대표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갖다가 간첩으로 호도하는 거는 이제 와서 사건을 무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예. 한편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건 자신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납득할 수 없는 엉터리 투표지가 많이 있어서 선관위에 점검차 계엄군을 보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뭐 부정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만 인정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대통령이 볼 때 경고 차원에서 국회에 대해서 군을 투입했다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선관위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부정선거 의혹에 관련해서는 사실 굉장히 적지 않은 문제 제기가 계속 돼 왔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를 단순하게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얘기 안 된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인정을 한다는 게 뭐냐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혹 제기와 문제 제기가 꾸준하게 있었고 여야 공이
어떻게 보면 2012년 대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겼을 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정선거, 자유당 때 부정선거 같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영화까지 만들었습니다. 더 플랜이란. 예. 그리고 또 여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볼 때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포렌식 선관위 서버를 포렌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 했겠죠. 근데 그게 그러지 못했으니까 계엄을 통해서 어떻게 본다면 계엄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비상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선관위의 어떤 서버를 한번 점검해보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거를 부정할 리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시켰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직접 지시했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수사와 조사 또는 점검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늘과 땅 차이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수사를 위해서, 조사를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서버 점검 차원에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분과 관련돼서 선관위 위원장에 대한 체포 그리고 그분에 대한 구금 및 고문 준비까지 했다라는 게 우리가 다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선관위 서버 점검하는데 고문 도구는 왜 챙깁니까? 선관위 위원장은 왜 구금합니까? 이게 점검입니까? 즉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에 내가 보낸 건 맞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본인이 결국은 책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본인이 부정선거를 계엄의 주된 사유 중에 하나로 내걸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논리적인 귀결로서 인정한 것뿐이다. 다만 점검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던 거는 나는 점검 차원에서 보낸 건데 실제로 거기서 있었던 일은 난 잘 모른다. 이 정도예요. 결국은 이것 또한 본인이 책임을 갖다가 최소화하는 비겁한 변명에 불과한 거 아니냐. 밑에서는 선관위 위원장 잡아서 고문할 준비까지 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냥 서버 점검 차원이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좀 그런 측면에서 역시나 또 비겁하고 옹색한 변명이라고 봅니다. 제가 예. 한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밝혀졌다는 표현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고요. 지금 재판 과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누구를 통해 가지고 고문해서 그렇게 해라. 뭘 준비해서 그렇게 해라. 그런 직접적인 지시를 했을까요, 과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점검을 하라고 하고 그 이후에 김영헌 전 장관이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노상원 씨 관련해 가지고요. 처음에 경찰이 수사할 때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고 언론 보도가 됐는데 검찰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해서 공소장에 그 많은 부분들이 제가 볼 때 들어가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김기용 국민의힘 전 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